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2년 전에도 교수님께서 하신 레드바이오에 대한 강연을 너무 재미나게 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저희가 궁금해 했었을 이야기를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아까 중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냄새의 수용체에 이제 그게 바인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신경세포를 따라 전달돼서 간다라고 하는 걸 전기줄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설명은 정말 초등학생들도 정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네, 쉬운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총 교수님께서 지금 한 30분 정도의 강연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어떠한 주요한 메시지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과찬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냄새하고 맛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냄새하고 맛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려진 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교과서나 책에서 배웠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연구 분야가 이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쉽게 알릴 수 있나 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책을 저술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을 통해서 뭐 전하려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냄새라는 것도 맛이라는 거가 화학적인 분자가 원인을 제공을 해서 느끼는 감정이긴 하지만 그 화학적인 성분을 현재의 어떤 그 장비나 분석 장비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한다고 해서 그거가 냄새를 얘기해 주거나 말해 주거나 분석해 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화학 성분 자체가 냄새나 맛이 아니라는 거. 그게 반드시 수용체를 통해서 변환된 정보가 냄새나 맛이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전하려는 주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과학적 지식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아니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아인슈타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께서 그 이름도 거룩하신 아인슈타인께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신이 뭐를 설명하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럴 때 집에 계신 할머니 앞에서 설명을 해서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이해할 때까지는 완전히 안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완전히 안다고 그런 거는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해갖고 이해시킬 정도가 돼야지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게 참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잘 모르면 자꾸 전문 용어를 쓰게 되고 모호한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완전히 이해가 되면은 그런 전문 용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용어로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진짜 그걸 속속들이 이해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제 자신이 쓰는 사람 자신이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의 눈높이에서도 설명할 정도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중요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제 강의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저부터도 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이제 대중화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대중화하는 일은 저는 이제 그걸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늘었다고 해갖고 선진국이 되는 거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수준이 올라가야지 비로소 선진국이 된다고 느끼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룹을 조성을 해서 영어 회화를 그 주한 미군 부인한테 영어 회화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 용산에 가면 그때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걸 배우면서, 이분이 그냥 평범한 군인, 부인, 주부인데, 가정주부인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과학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또 세계 경제 돌아가는 데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선진국, 시민은, 저런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을 때가 있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소득도 높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동네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오늘 콩나물 값이 얼마인가 조금 더 깎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의 대부분이지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건 남의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과학기술 그런 것도 남의 얘기였어요. 근데 비슷한 가정주부인 사람인데도 군인 그냥 와이프인데 그분은 그런 것들에 관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선진국 시민이라는 거는 뭔가 좀 격이 좀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굉장히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정말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격이 올라가야 되고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전공하는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니까 이런 과학기술 대중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어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하는 의미가 과학기술 대중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에서 이제 퇴임을 하시고 그리고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나 아니면 또 저술을 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사하게도 또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초빙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이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은퇴가 가까운 몇 년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전까지 이제 무슨 학생들 지도하고 논문 쓰고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도 꽤 한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연구도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이룩한 거를 좀 상용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험실 기술을 가지고 벤처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처도 이제 돌아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남은 삶에서 할 일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금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거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 좀 상용화 하는 거, 그거가 하나 있고, 그거 더 나가서 저는 이제 그 후각을 센싱하는 거, 미각, 맛을 센싱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상용화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더 나가서 이걸 국제 표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마침 또 국가기술표준원하고 이제 연결이 돼 갖고 지금 제가 IEC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 회의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참석을 하면서 요새는 이제 또 줌으로 해서 옛날에는 계속 모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줌으로 해갖고 그 국제 표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룩하고자 하는 그 상용화하고 국제 표준화 그런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술 관련돼 갖고는 어떤 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저는 글 쓰는 거가 즐거워서 하는데 하면서 그 삽화를 이게 그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느낌이 굉장히 그 이해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삽화를 내가 본인이 그리는 게 했으면 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발간한 요 책에서 제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렸고 밤새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겁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꿈이 있고 조금 시간이 남는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만화를 좀 그려서 만화로 된 책을 뭔가 더 대중 요새 뭐 웹툰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잘 나가는 드라마도 보면 웹툰에서 성공한 걸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쉽게 이해하는 툴이잖아요. 만화라는 게. 그래서 그런 만화라는 아주 좋은 수단을 이용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특히 이제 이 생물공학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대중한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께서 만화로 이렇게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풀어주신다면 정말 초등학생들도 정말 접하기 쉬운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보면은 재밌는 만화가 있고 재미없는 만화가 있어요. 이게 학습 만화다 딱 느껴지면 벌써 그때부터 읽기가 시작이 싫어지는데 그런 학습 만화 티를 안 내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 고민은 되기는 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수님의 그런 만화로 된 과학 책을 한번 접해볼 수 있기를 너무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물공학 또는 이런 과학 저자로의 진로를 꿈꾸는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그 젊은 사람들 제가 좀 이렇게 동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1학년 들어온 학생들에도 첫 강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여기 들어와갖고 공부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그 공부하는 그 모티베이션 그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한테 무슨 도구를 갖고 오고 뭐 해갖고 이런 재료를 주고 배를 만들라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고 저 넓은 바다를 보여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가려면 정말 배가 필요하구나. 그런 동기가 필요한 거지. 그냥 뭐 노동을 제공해서 배를 만들고 이러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싶지만 그렇지. 저기를 가려면 이걸 만들어야지.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즐겁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 유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 그 과학의 대중화도 그런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만화 영화에 그런 게 등장하는 만화 영화가 꽤 많이 있었어요. 우주소년 아톰. 그러면 그걸 만든 그 과학자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 우주소년도 멋있지만 그거 만든 과학자가 더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황금박쥐라는 만화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 그 주인공이 다냐면 그 메리라는 주인공이 있으면 박쥐야 살려줘. 그럼 막 황금박쥐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과학자예요. 김박사인가 뭐 그런 거예요. 메리 아버지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다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사람들이 다 과학자가 돼갖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일이라든지 뭐 멋있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나는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돼야지 되겠구나.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로망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결코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 년 전에 이제 기억에 일본에 학회를 가갖고 학회 끝난 다음에 일본 이제 교수들하고 우리 이은정 교수님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으실 텐데 이제 학회 끝나면은 거기서 공부들 하지만 이제 가갖고 이제 술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근데 일본 교수들하고 사케집에 갔는데 굉장히 조그만 집이에요. 근데 거기 모니터가 굉장히 조그만 브라운관 모니터가 있는데 무슨 신청곡을 주면은 거기에 이제 나오면은 마이크 잡고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도 앉아있고 일본 사람도 앉아있고 그런데 어떤 일본 교수가 뭐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곡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부르려는데 나도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야. 봤더니 이게 우주소년 아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갖고 우리도 다 아는 노래였지. 그래갖고 막 술도 한잔 했겠다. 그래갖고 어깨동무를 하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은 일본말로 부르고 나는 한국말로 부르고 한국 사람 그러면서 이제 같이 부르는 거죠. 그러면 다 다르다가 끝에서는 모여지더라고. 아톰은 일본말이든 한국말이든 아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주소년 아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아토무 그게 다 일본 발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워갖고 오늘날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뭔가 꿈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아련한 꿈을 가지면은 그걸 가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본다면, 이제 뭐 대통령, 과학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유튜버, 이런 얘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의 이런 강연을 듣고, 네, 이런 과학자가 꿈인 학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